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수원 특례시 첫 기자 인사회에 자리해 주신 기자분들과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기준 강화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추진하게 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기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께서는 본관 1층 브리핑룸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수원 특례시 정착을 위한 우리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신년 브리핑,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소속과 성명을 필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특례시 첫 신년 기자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2022년 신년 브리핑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 기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원 특례시장 염태영입니다. 수원시가 시승격 73년 만에 수원 특례시로 한 번 더 도약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출범에 벅차고 기쁜 마음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시비가 교차하는 새해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료진들,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3일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 특례시 출범했죠. 특례시 출범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간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지만 기초지자체 지위에 묶여서 우리의 권한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입법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행정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을 얻었고, 또 특례시가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컸습니다. 수원 특례시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긋는 소중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특례시는 한없이 견고했던 광역 기초체계의 틀을 깨고 제도의 장벽을 허문 성과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 그동안 지방행정 조직 개편은 국가정책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특례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실현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행정체계입니다. 어느 기초지자체라도 도시성장이나 시군 통합 등에 따라서 이제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수원 특례시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그래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특례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또 고향, 용인, 창원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시민 혜택의 첫 단추를 깼습니다. 사회복지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어서 9개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개선돼서 우리 수원 시민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더 받게 됐습니다.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도시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개 기능 21개 단위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지원, 여기에 15개 단위 사무가 있고, 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여기에 5개 단위 사무가 있고, 또 신기술 창업 지적 지역 지정 협의에 1개 단위 사무가 있어서 이러한 그 3개 기능 21개 단위 사무가 이제 지방 일괄 이양법의 2차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사무특례를 규정해서 특례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서 소위원회 상정 대기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백혜련 의원, 또 창원의 박완수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한 지방분권법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설치 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등 24개 특례 사무가 담겼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항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례시에 걸맞는 사무특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우리 역량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려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4개 특례시와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는 현재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사무 심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 중 자치분권위원회는 13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해도 좋다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13개 기능은 산업단지 개발, 여기에 2개 단위사무가 있고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여기에 4개 단위사무가 있고,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여기에 1개 단위사무가 있고, 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여기에 8개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례시 위상과 실질에 걸맞는 수원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성과 책임성의 강화, 또 효율성 증대라는 큰 축을 바탕으로 행정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수원 특례시 시민참여본부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확대 운영하고 또 특례 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4개 특례시 간 소통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행안부, 경기도와 협의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하는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주인공은 특례 시민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특례시는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을 것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살아 숨쉬는 자치분권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저는 2010년 7월 1일 수원시장으로 취임해서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가 거둔 성과가 다른 지역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혁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수원시 신년 화두는 신정모시입니다. 맺음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힘차게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정을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26일 1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우리 지역 확진자는 26일 처음으로 300명이 넘어서 353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더 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지난주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인구 122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많은 순서로 5번째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가장 낮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이 아주 우려돼서 제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어젯밤 게재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은 3차 접종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되도록 짧은 시간 그렇게 머무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3차 예방접종,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 여러분의 브리핑에 우선 브리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벌로 말씀해 주시죠. 네, 중불부 황우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수원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모든 특례시가 51층 이하 건물이나 지역개발 채권 발행 등 이제 8개 사무가 이제 광역에서 이관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 이제 수원 특례시와 도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광역 행정을 돕는 것이 특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사무를 이양하고 또 관리를 받고 하는 체계에서 이제는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정 안에서 다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무 이양을 통해서 그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견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현재 이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에서 또 의견이 다 모아지고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또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과정 중에 도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는 보다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중앙의 국정 운영 시스템 중에 도가 국가 기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거죠. 이제 제2국무회의라고 일컬어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까지 있어서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다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서 중앙사무 중에 광역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무들을 대폭 이제 또 이양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든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적 장치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현재 만든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 또 개별 입법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큰 방향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또 광역과 기초 간의 업무의 효율적인 그 배분과 권한 확대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박성훈 기자입니다. 예. 일단 이 시장님께서 올해 6월부로 3선 시장을 마치실 것이고, 이제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차기 수원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의 어떤 정치 행보로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상당히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마 지금 시간쯤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수원시장 후보들이 뭐 합동 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도에서 하나죠? 예. 개별적으로 한 분들도 있고 또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만 해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후 수원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큰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경륜이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어온 줄기차게 12년 동안 해온 시민 중심, 사람 중심, 또 참여, 거버넌스, 소통 이런 부분은 기조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요. 더 큰 수원을 만드는데 수원 특례시라는 제도적 틀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들을 만드는 거, 개별 입법을 통해서 권한을 확대하고 사무위항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다들 갈 수 있는 후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장에 대한 기대가 또 크다. 그리고 그것이 수원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국정의 운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지방정부 협의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제가 대표도 하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도 도전을 해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도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원 특례시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위기, 제2단계 재정분권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현실 여건들을 반영하게 하는 거, 공공의료 시스템들 확충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작업을 했고 그중에 일정 부분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차에 최고위원 임기의 3분의 1 지나지 않아서 중도 사퇴를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됐으면 저로서는 수원 특례시의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과 조직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보다 큰 권한과 조직의 확대를 통해서 시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진전을 이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행정 시스템을 보다 자치와 분권 시각으로 바꿔와서 효율화를 추구했고 많은 선도적 사례를 만든 것들이 행정 경험이 그 이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면 그것도 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또 여러분께 제 소신과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요? 경기지사 관련한 입장을 조금만 더 분명하게. 예. 지금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의도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국민들의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양상이죠. 며칠 전에 김종민 의원이 페북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제 5년, 10년 단위로 여야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권을 바꾼다고 국민들 눈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을 엄연히 이해하고 국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망감을 희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것이 정치의 교체 이런 것으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골칫소시계가 된다면 저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민 기자님. 예, 경기일보 이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서 예. 현재 이 특례시 조직 관련한 입법 예고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가능하시다면 이 조직 개편은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지 예,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본부 조직이 국실이 한 5개가 적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8구만이 많은데 거기는 구군이 5개 있고 우리는 구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구청장이 상급이고 구청장 밑에 국이 3 내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청장이 4급인데다가 12개 과가 있는데 국 하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구의 행정 전체를 총괄하면서 12개 과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최소한 1단계로 국 단위는 본부에서 2~3개 정도는 최소한 더 들어가야 되고 구청 단위에도 국은 적어도 1~2 개는 우리가 있어야만 보통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과가 아무리 많아야 5~6개거든요. 우리도 지금 과포화 상태라 7~8개가 있는 국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줄여서 실제적인 효율화 관리를 해야지만 행정 서비스 질이 그만큼 현장감을 반영해서 그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최고위원을 잃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진전을 크게 더 보질 못하고 결국 싸워가지고 본부에 국을 하나 더 늘렸고요. 그리고 구청 4개에서 시범적으로 구청 한 군데에 4급 보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아주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아니고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라도 우선 상반기 중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행정 서비스의 그 속도를, 질을 앞당기고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단계입니다. 그것의 그 검증을 통해서 적어도 민선 8기에는 구청에서 구청장은 적어도 상급 그리고 국장이 1~2 개는 적어도 자리가 있어서 그 각 과를 적어도 많아도 5개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각 구청별로 12개 동이 있는 데에 제대로 된 행정의 그 시스템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선 8기에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큰데 이 발을 일단 뗐으니까 그 다음 후임자가 잘 이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시공 국장님.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시면 손시공 국장입니다. 예, 거기 뒤 사각이라 제가 잘 안 보였네요. 예. 어떻든 뭐 그동안 오랫동안 뭐 해오시면서 많은 일도 하시고 벌써 민선 7기도 금년에 마지막 해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자신의 가장 그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쉬운 거 있으면 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치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로서는 민망하고 그런데 그래도 좀 저로서도 오랫동안 우리 도시를 위해서 탈바꿈시킨 모델들을 좀 찾는다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추진했던 생태교통 수원 2013, 2013년 행궁동 일원에서 한 달 동안 동네에서 차량을 전체를 빼내고 그 차량 없이, 차 없이 살아보기에 도전했던 일들 있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컸습니다. 시위도 굉장히 치열했고 그래서 갈등도 컸는데 그때 끊임없는 대화와 또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국가가 새로운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나아가는 벤치마킹 사업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화되는 이런 일이 됐는데 현재 그것은 인스타그램 같은데 젊은이들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전국의 명소가 된 이런 일들이지만 저한테는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생생하게
그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전국화되는데 일조를 했던 우리 도시를 탈바꿈시킨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큰 갈등을 겪었던 것 중에 많은 거버넌스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광교산 상생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던 주민들이 아주 반대가 심했었죠. 그것을 그 수원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또 이해 당사자 다 참여한 가운데 7개월간 총 30회가 넘는 수기를 진행해서 그 광교산 상생협의회에서 광교산 거주민들의 그 대지를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또 상생의 길을 찾아서 그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갈등을 가장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낸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 중심 시정 철학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낸 것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남고 그런 것들이 그 다른 갈등 사례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지난해 말에 KT 위즈가 그 최단 기간 신생팀 최단 기간 통합 우승을 했어요. 그 외에 우리 수원은 4대 프로스포츠를 다 갖고 있는 유일한 기초지자체입니다. 스포츠의 메카가 됐죠. 그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해서 남북 화해에 평화에 물꼬를 트기도 했죠.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했던 일 중에 기억할 만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수원 고검 유치라든지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 또 집장촌 그 자진 폐쇄 이런 것도 우리로서는 오랫동안 묵은 숙제를 해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 정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세 도시가 갖고 있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서 큰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이었습니다. 제가 민선호기 시장이 됐을 때 그때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체계 통합에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세 개 도시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결정했어도 그 결과에 따르면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투표를 해보지도 못하고 통합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때 그 청주 청원이 통합됐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것을 더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수화라고 하는 정적 문화권을 묶은 그런 그 연대 협의 기구로 서로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 협력 기구를 갖고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기 8개 도시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스마트 벨트 연합체 이걸 만들고 있죠. 반도체 도시들의 연합입니다. 스마트밸리 그 만들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또 협력하자고 하는 틀인데 저는 그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광역권의 그 시너지를 두는 체계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굉장히 앞으로 유용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우리가 그 8개 도시 연합들의 새로운 그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특별 행정 체계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수원이 환경도시의 그 큰 그림의 트램이 있었거든요. 노면 전차, 무가선 노면 전차가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돼서 우리 지역의 김영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트램과 관련된 3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개정해서 놓을 수 있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트램에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개 도시가 도전해서 최종적으로 그 다시 본선까지 거쳐서 저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2위로 안 됐습니다. 1위를 부산이 했는데 그 시범 공모사업 탈락을 통해서 제가 몹시 아픔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민선 5, 6, 7기 끝내기 전에 우리 도시에 한국형 새로운 도시교통체계의 근간을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못 갖게 됐는데 저는 그것만 되면 보행자가 가장 편한 그 보행자 천국 도시도 만들고 특히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우리 지역인 경우는 시내 교통의 중심축을
트램을 통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 더 이제 아쉬운 걸 든다면 특례시가 이제 출범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시행령과 또 개별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10전투 비행단 이전 문제는 이전 대상지는 정해졌지만 아직 그 이상 못 나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 그 민군 통합 그 국제공항을 놓을 수 있는 근거를 국토교통부의 그 기본 계획안에 넣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민선 8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다음 일정 관계로 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해수 기자님. 경기인 오해석 기자입니다. 그 질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앞선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상 민선 7기는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의 코로나 대응이 어떠했는지 자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발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데이터로 보셨습니다. 이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저 차트 있나? 예. 경기도 내 시군 10만 명당 발생률이라든지 발생자 수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인데 그 맨 처음부터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그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우리 한국형 가옥 구조가 확진자의 밀접촉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밀접촉자 그 격리 생활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그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때문에 수원에 살고 있는 해외 입국자들은 미리 그 우리한테 신고를 통해서 공항부터 격리시켜서 별도로 연수원으로 모셔서 검사를 하고 그 안에서 음성이 나온 분만 댁으로 보내고 또 댁에 있는 가족들은 호텔로 보내는 해외 입국자 그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매 순간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그런 코로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PCR 검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같은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그 확진자뿐만 아니라 검사자 수도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양성화시킬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제도 안으로 받아들였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데 종사자들이 이미 충분히 출근 시나 또 본인의 이상 증상을 느낄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계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보다 창의적인 현장의 모델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덜 줘서 제가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대책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충분하게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그때마다 제가 최고위원이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지역화폐 정책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책을 조금 더 신속히 보다 충분히 하도록 하는 요청을 계속 드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해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라고 그러면 수원 특례시의 성과를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더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령이 올해 1월 13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시행될 때 보다 많은 특례시의 사무 이양과 권한들을 확보해서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숙제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세결배 죄송하고요.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죄송하고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신하님 저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오라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 말씀하셨거든요. 화성시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권 내내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들을 썩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시장님은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떠나시는 입장이시고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점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플랜 B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앞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특례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대와 설렘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명암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저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 보지만 혹시라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안으로 보장되었지만 위협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네. 그래서 예.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전투 비행단 그것은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군 비행기 F5가 추락해서 굉장히 위험했죠. 저 공군 조종 비행사 조문을 가서 눈물이 터져서 혼났습니다. 그분이 탈출할 수 없어서 탈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민간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붙들고 있던 겁니다. 그 헌신과 그 많은 시민을 지키기 위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존경과 또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추모를 하고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군 공항과 관련된 기본 바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대상지였던 화성이 주민투표를 붙이지 못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제 군 공항 소음 피해가 직접 보상이 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원 같은 도심권 군공항이 수원 외에 광주와 대구가 있는데 광주와 대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 방식으로서는 이전이 불가한 데 반해서 수원시는 우리 자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 2014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사업비가 7조로 예상된 것이 우리는 이 개발 지금 기대 사업비 구조가 20조 수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원의 여력이 생겨서 어느 곳을 가든지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다 만들고도 상당한 기반 시설,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지 외에도 다른 또 희망하는 도시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여당 대선 후보께서 수원 지역의 제1의 공약을 군공항 이전과 그곳에 첨단 연구단지와 또 주거의 일부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진전이기 때문에 저는 화성시가 현재는 반대하지만
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화성시 시민 전체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부도 이제 그 정부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비에 충분한 신도시와 주거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로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문제 이런 총체적인 것이 수원과 화성의 두 도시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군공항은 수원 부지 안에서는 160만 평인데 30만 평의 군공항이 화성 지역 경계에 내 있다면 배후로 보면 화성은 우리보다 여러 배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를테면 판교 같은 모델의 그 새로운 국가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의 동력에 해당되는 기지를 만드는 데는 그보다 더 적합한 유용한 부지가 없다. 그것 때문에 화성에 이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찌됐든 민선 8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내재적인 에너지와 요건들은 충분히 충족돼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 저는 정권과 관계없이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쪽이 반대한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 이를테면 창원의 국회의원 전체 5분이 다 지금 야당입니다. 그분들도 같이 동의해서 만들고 같이 지금 그 100만 도시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현실적 여건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동의됐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된 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흔들림 없이 가는 거다. 위협 요인이 전혀 안 된다. 대신 그 안에 만들어지는 개별 입법을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더 많은 권한을 얼마만큼 주는 데 있어서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근간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 시간을 할애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론 담당관실이나 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년 기자 인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다시 제 입장에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